토요일 저녁이 가까워지면 동네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집집마다 창문에는 김이 서리고 골목 입구에는 하얀 수증기가 살짝 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동네 목욕탕이 문을 연다는 신호처럼 느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토요일, 해가 기울 즈음이면 어김없이 이런 말이 들려왔지요. 자, 준비해라. 오늘 목욕하는 날이다. 그 말이 나오면 방 안 공기는 조금 분주해졌습니다. 작은 비닐 가방이나 낡은 플라스틱 바구니를 꺼내고 그 안에 떼수건, 수건, 작은 비누 조각을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샴푸가 귀하던 시절에는 작은 공병에 조금씩 덜어 담기도 했지요. 겨울이면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목도리를 둘둘 감았습니다. 겉으론 투덜대면서도 마음 한쪽은 묘하게 설렜습니다. 골목길을 걷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같은 바구니를 든 사람들이 하나둘 보였습니다. 죄다 비슷한 얼굴, 비슷한 자세로 어슬렁어슬렁 목욕탕으로 향하던 그 풍경이 지금 떠올리면 참 정겹습니다. 목욕탕 입구에 다다르면 먼저 코를 찌르는 건 비누와 샴푸 냄새, 그리고 뜨거운 물 특유의 습기 섞인 공기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유리문 안쪽으로 김이 자욱하게 서려 있었고 카운터에는 나무로 된 열쇠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번호가 새겨진 작은 나무판에 고무줄이 끼워져 있던 그 열쇠를 받아들고 어른 손을 따라서 신발장 앞에 서면 그게 어쩐지 중요한 의식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탈의실에 들어서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애들 방학이라 그런가 보지. 노란 형광등 아래 군데군데 삐걱거리던 나무 벤치, 그리고 벽에 붙은 오래된 선풍기. 여름이면 그 선풍기가 힘겹게 돌아가며 덜컹거렸고 겨울이면 그 아래 모여 앉아 몸을 말리던 사람들이 가득했지요. 옷을 벗고 나무 바구니에 챙겨 넣으면 몸이 왠지 모르게 쑥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다들 비슷한 모습으로 서성이고 있었으니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발바닥에 차갑게 닿았던 목욕탕 바닥의 촉감, 그리고 작은 발로 재빨리 뜨거운 욕실 쪽으로 뛰어가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유리문을 밀고 욕실 안으로 들어가면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하얀 수증기가 천장까지 가득 차 있었고 여기저기에서 물 튀는 소리, 바가지로 철푸덕 물을 떠 붓는 소리, 아이들의 울음과 웃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커다란 욕조 안에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근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그 사이로 좁은 길을 내어 작은 몸을 끼워 넣었곤 했습니다. 처음엔 물이 뜨거워야 덜 춥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하며 먼저 제 어깨에 물 한 바가지를 훅 끼얹었습니다. 그럴 때면 온몸이 깜짝 놀라면서도 어쩐지 보호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이 너무 뜨겁다며 몸을 비틀면 옆에 어른들이 웃으며 한마디씩 건넸지요. 에이, 이 정도도 못 참으면 어쩌냐? 조금만 참아, 금방 괜찮아진다. 그러면서도 눈빛은 다들 부드러웠습니다. 자기 아이도 남의 아이도 구별 없이 한마디씩 얹던 그 시절의 어른들. 지금 돌아보면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어도 어색하지 않던 참 느슨하고 따뜻한 시절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작은 의자들이 주르르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은색 샤워기와 수도꼭지가 반짝거렸습니다. 그 의자에 앉아서 몸을 불리고 있으면 아버지가 뒤에서 떼수건을 손에 끼웠습니다. 그 촉감은 늘 조금 거칠었습니다. 자, 힘줘라 하고 말이 떨어지기만 무섭게 등 위를 훑고 지나가는 그 느낌. 처음 한두 번은 따끔거려서 응 소리가 났지만 조금 지나면 묘하게 시원해졌습니다. 제 몸에서 조그만 회색대 덩어리가 밀려나올 때마다 아버지는 어쩐지 흐뭇한 표정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쌓여 있는데 어떻게 하노냐 목욕탕을.
때를 다 밀고 나면 몸은 벌써 노곤해졌습니다. 그 상태로 다시 뜨거운 욕조 안에 들어가면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끝까지 뜨거운 물에 잠길 때 눈을 감으면 욕실 안에 어수선한 소리들이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조용히 물에 몸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말은 별로 섞지 않았지만 같은 물 안에 나란히 앉아있는 그 시간 자체가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정도 몸이 데워지고 나면 욕실 한쪽에 놓인 작은 매점으로 눈이 갔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 색색의 비누, 작은 샴푸 봉지, 그리고 달달한 음료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목욕을 다 끝내고 나면 하나씩 사 먹곤 했던 그 음료들. 차가운 병을 두 손으로 꼭 쥐고 뜨거워진 몸으로 들이켰던 한 모금의 시원함. 그 맛은 이상하게도 집에서는 그대로 나지 않았습니다. 꼭 목욕탕에서만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에 나와 몸을 닦을 때면 거울 속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땀과 먼지가 씻겨나간 것뿐인데도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수건으로 머리를 털어주며 늘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몸을 풀어줘야지 한 주 고생했잖아. 그 말은 그때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른이 돼서 일을 하고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그제야 알았습니다. 동네 목욕탕은 단지 때를 미는 장소가 아니라 한 주 동안 쌓인 피로와 생각을 잠깐 내려놓는 곳이었다는 걸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 그 작은 휴식이 있었기에 다시 월요일을 맞이할 힘이 조금은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목욕을 다 하고 옷을 입고 나오면 골목의 공기는 더욱 차가웠습니다. 머리에서는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몸은 속에서부터 뜨겁게 데워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 있었고 발걸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는 가끔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릴 땐 찜질방 같은 건 없었지 이렇게 동네 목욕탕에 줄 서서 들어갔다 와. 예전에는 뜨거운 물 한 번 받기도 쉽지 않았어. 그때는 그 말이 그저 먼 옛날 이야기처럼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얘기를 들려주던 아버지의 나이가 어느새 내 나이쯤 되었겠구나 하고 새삼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립니다. 요즘은 집안 욕실에서 혼자 조용히 샤워를 하고 나오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만큼의 씻고 나온 느낌이 나지는 않는다는 걸요. 예전 동네마다 하나씩 있던 대중 목욕탕들은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 오래된 타일벽, 노란 조명, 유리창에 가득 서리던 김, 벽에 걸린 오래된 선풍기, 그리고 커다란 욕조 하나. 특별할 것 없는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같은 동네 사람들이 서로의 등을 밀어주고 사소한 인사를 나누며 한 주를 정리했습니다. 누군가는 큰 소리로 웃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속에 끼어있던 우리도 그저 자연스럽게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온기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풍경이 추억 속으로 많이 물러났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편히 씻을 수 있게 되었고 더 깨끗하고 화려한 시설들도 많아졌습니다. 분명 지금이 훨씬 편리한 시대인데 문득문득 그 눅진한 습기와 뜨거운 수증기가 그리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물김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던 아버지의 어깨, 낯선 사람의 등 위로 흘러내리던 물줄기, 서로의 등을 밀어주던 손길이 떠오릅니다. 어쩌면 그때 우리가 씻어내고 있던 건 몸에 붙은 먼지와 땀만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 하루하루 쌓인 걱정, 마음 한곡의 외로움 같은 것들을 뜨거운 물에 잠깐 담가두었다가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건 아닐까요? 지금은 동네 목욕탕 대신 각자의 작은 욕실에서 혼자 조용히 샤워를 하고 나오실지 모릅니다.
수증기 가득한 공간 대신 조용한 타일 바닥과 익숙한 수건이 기다리고 있을겠지요. 그래도 가끔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다가 잠깐 눈을 감고 그때를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토요일 저녁 바구니를 들고 골목을 걷던 자기 자신의 뒷모습을요. 뜨거운 물 속에 조용히 앉아있던 그 아이가 지금의 당신으로 이렇게 자라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요.